예, 안녕하십니까. 팔공중학교 학생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는 드디어 이야기가 담은 백성의 삶, 그러니까 수행평가, 총괄평가 프로젝트 수업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교과서는 요렇고요, 제목이 요렇고요, 페이지도 요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요렇게 제목을 또 한 번 붙여봤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삼국이 성립하려면은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삼국이 고구려, 백제, 신라죠. 고구려, 백제, 신라. 그러니까 세 나라가 되려면은 여기에 수많은 나라들이 원래 있었습니다. 수많은 여기에 고구려는 옥저 동예, 그러니까 옥저 동예를 포함해서 낙랑군, 여기 대동강이 낙랑군이죠. 수많은 나라들을, 요 근처 수많은 나라들을 전쟁으로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나중에는 부여까지 먹죠. 그렇게 해서 고구려가 요동에서부터 이 두만강 일대까지, 남쪽으로는 이제 평양, 대동강, 여기 오늘날의 북한 지역 황해도 지역,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됐죠. 그 과정이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거대한 중앙 집권 국가,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원래 마한이 있었거든요. 마한에 이제 강력한 나라가 백제인데, 백제가 수많은 나라들을 합쳐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신라 마찬가지죠. 원래는 신라 사루국에서 출발하는데 이 지역에 수많은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신라가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이 세 개의 나라가 만들어지거든요. 또 세 개의 나라가 결국은 전쟁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신라로 통일되지 않습니까? 고구려 멸망, 백제 멸망, 전쟁을 통해서 멸망했으니까 그 과정에서 백성이 얼마나 고통을 겪었겠습니까? 그 과정을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일단 이 세 개의 나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전쟁을 이렇게 벌였다 하는 것을 보고 그 전쟁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고구려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구려는 여기 압록강 보이죠? 여기가 백두산이죠. 백두산에서 오른쪽으로 빠지는 강이 두만강, 백두산에서 왼쪽으로 빠지는 강이 압록강, 압록강 유역에서 부여에서 내려온, 그러니까 고구려는 고시입니다. 성이, 왕족이 고주몽 세력과 부여에서 내려왔습니다. 고주몽 세력이 왜 내려왔겠습니까? 부여에서 살기가 어려우니까 내려왔겠죠. 그러니까 사이가 좋고 잘 지내면 안 내려왔겠죠. 다른 말로 말하면 고구려와 부여는 그렇게 사이가 좋은 사이다라고 말하기 어렵겠지요. 여하튼 부여에서 내려온 고주몽 세력과 여기 압록강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원래 살고 있던 토착 세력이, 토착 세력의 대표자는 소선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선생님이 미리 검색했는데 이 주몽이라는 드라마 기억납니까? 고주몽에 아주 예쁜 그 여자 배우가 소선호로 이제 역할을 맡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 우리나라의 대단한 여자 영웅입니다. 이 사실은 주몽하고 소선호하고 결혼을 하게 되죠. 부부입니다. 부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국가가 고구려입니다. 고구려. 소선호. 그렇고. 그러는 가운데 왕이 주도하는 전쟁, 이거는 지난 시간에 배웠죠. 전쟁, 특히 이제 여기에 대동강에 있는 이 낙랑군을 아작을 내죠. 그러면서 고구려는 군사력이 강해지죠. 그러면서 점점 중앙 집권 국가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는 뭔가 하면은 교과서 페이지에 다 있는 말인데, 여러분들 그 교과서에서 한번 줄 그어서 여기에 있는 말을 선생님이 좀 정리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나중에 한번
교과서를 통해서 밑줄 한번 꺼보기 바랍니다. 먼저 고주몽의 세력이 강해지니까 고시 예전에는 이제 오부족 돌아가면서 왕 노릇했는데 이제 고시에서 왕이 세습이 되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 다음에 부족장은 다섯 부족 지방에 있는 다섯 부족장은 중앙의 귀족 혹은 국가 관리가 됩니다. 누구의 명령을 받는? 왕의 명령을 받는. 그리고 더 왕권이 강해져서 형제 상속에서 부자 상속으로 이제 바뀌어지게 됩니다. 왕의 힘이 강해지니까 왕이 나의 가장 소중한 왕권을 아들에게 물려주겠다. 예전에는 아들이 좀 나이가 어리면 동생에게 물려줄 수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무조건 내 아들한테 왕이 물려줍니다. 왜? 아버지 왕이 권력이 세니까. 이런 거 하나 세 가지 정도 증거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백제 한번 보겠습니다. 백제는 한강, 요 한강을 위례성이라고도 위례성, 하남 위례성이라고도 합니다. 하는 물하자인데 대동강을 이야기하고 남은 남쪽. 미안합니다. 한강 참. 하는 물하자 한강, 남은 남쪽. 한강 남쪽을 이야기합니다. 한강이 방어선 역할을 하겠죠. 백제는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이 누굽니까? 소선호, 온조, 비류. 그러니까 소선호가 아까 번에 여기 돼 있죠. 소선호는 고구려도 세우고 소선호가 온조, 비류,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아들이 온조, 비류입니다. 그러니까 소선호는 그 주몽을 만나기 전에 원래 다른 남자와 원래 결혼했었고 그 아들이 있었습니다. 고주몽 아들이 이제 유리왕인데 유리가 내려오니까 고주몽은 자기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겠죠. 그런데 이제 소선호는 이 걸베이 같은 게 부여에서 내려온 걸베이 같은 게 기껏 결혼해가지고 세력을 키워줬더니만 네 아들에게 물려줘? 내 아들은 그럼 어떻게 돼? 하면서 소선호가 고주몽과 거의 이혼을 하죠. 소선호가 온조, 비류 자기 아들 둘 내리고 압록강에서 압록강 건너고 대동강 건너고 한강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소선호가 나라 몇 개 세웠습니까? 고구려 세웠죠? 그 다음에 백제까지 세우죠. 그런데 이제 비류는 여기 미추홀 인천 갔다가 온조는 여기 하남 위례성 이렇게 해서 온조가 왕위에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고구려에서 내려온 세력과 한강 토착 세력이 연합을 해서 백제라는 국가가 시작됩니다. 한강이니까 당연히 뭐가 잘 됩니까? 농사가 잘 되고, 그 다음에 한강이니까 여기 배 타고 일본 갈 수 있죠. 가야 갈 수 있죠. 중국 갈 수 있죠. 무역이 이제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농사가 잘 되니까 돈이 많죠. 무역이 잘 되니까 돈이 많죠. 그러니까 무기 개발했겠죠. 당연히 여기 남쪽 다 먹습니다. 남쪽 다 먹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가 발달하게 되면서 백제가 제일 먼저 이제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고위왕 시기에 귀족을 왕으로 두는 귀족이 왕이 되면은 귀족이 왕의 신하가 되니까 귀족에게 관직을 줬겠죠. 그리고 그 귀족에게 다 똑같은 등급이 아니라 관리 등급, 관등 제도를 너는 높은 등급, 너는 낮은 등급, 그거를 누가 정해줍니까? 이 고위왕이 정해주죠. 그러면은 당연히 왕의 권력이 강해지는 왕에게 권력이 모이는 거 맞습니까? 맞지요. 그러면서 마한 소국도 여기가 마한 아닙니까?
작은 나라들을 다 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백제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고요. 신라는 니은 디귿강, 무슨 강입니까? 낙동강입니다. 낙동강. 경주, 여기 울산 요 지역에 고조선 멸망 후 내려온 유이민, 허를 유 이사할 이자, 유이민 세력이 무슨 것에? 박혁것의 세력, 박극것의 세력과 아령, 부인 이름은 아령입니다. 여기에 원래 경주에 살고 있는 아령 세력이 연합으로 해서 만들어진 게 사로국입니다. 원래는 출발이 사로국인데 점차 발전해서 신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당연히 낙동강이니까 뭐가 잘 되겠습니까? 농사도 잘 되겠죠. 그리고 이 일대에 전쟁을 통해서 이제 다 정복을 합니다. 특히 이제 어디를 정복하는가 하면은 막 영천 이런데 처음에는 이제 신라도 이사금 시대, 연맹왕국 시대, 를 지난 내묵 마립간 시대로 이제 발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나라 이름도 가야가 아니고 가야 연맹이죠. 요 시기에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발전하기 시작할 때 가야는 연맹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옛날에 무슨 지역? 변한 지역. 처음에는 금관가야가 김해의 금관가야가 여기 보이죠? 김해. 오늘날의 김해 지역의 금관가야가 이렇게 변한 중에서도 주도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야의 특산품은 쇠입니다. 쇠. 덩이쇠라고도 하는데 쇠덩어리죠. 쇠덩어리. 그렇게 이미지를 기억해 주면 됩니다. 가야는 여기 바다니까 일본에 외에 수출도 하고 여기 옛날에 대동강 지역에 낙랑군이 있었죠. 낙랑군에도 수출합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니까 돈이 많았을 텐데 돈으로 무기 개발 안 하고 왜 연맹왕국 수준에 끝났느냐. 밖에 되게 시끄럽네요. 요거 한번 보자. 요거 잠깐 교과서 역사 부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역사 부도에 보면은 역사 부도에 보면 여기가 가야 지역, 김해의 금강가야 지역인데 지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중국,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6개 가야가 있었습니다. 6개 가야. 그 중에서도 제일 세력이 강했는 게 처음에는 김해의 금강가야입니다. 그런데 여기 낙동강, 섬진강, 그리고 지리산, 수많은 산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수많은 산들과 이 강이 서로 왔다 갔다 하기가, 서로 힘을 모으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으기도 어려운데 여기에 쇠가 많습니다. 김에 쇠가 많으니까 신라의 공격을 받기가 딱 좋죠.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가야는, 김해 금강가야는 철이 많다 그랬죠. 쇠가 철이죠. 주변 국가, 특히 어디? 신라의 약탈 대상. 그래서 이런 이유로 가야는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지 못하고 연맹왕국 단계에 머물고 만다. 이렇게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삼국의 이제 전성기로 이제 가보겠습니다.
4세기 백제 마한을 이제 건초고왕인데 마한을 완전히 정복하고 역사부도를 통해서 지도가 깔끔하게 나오니까 역사부도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는가 하면은 백제입니다. 여기 보이네요. 여기가 한성, 여기가 한강입니다. 요 웅진사비는 조금 이따가 보고요. 여기가 마한 지역이거든요. 마한을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 평양성을 공격해가지고 고구려의 왕 고국 원왕을 죽여버립니다. 대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는 이제 가지가 이렇게 7개 있다라고 해가지고 칠지도 하나 둘셋넷 다여 일곱 칠지도를 일본에 선물해서 보냅니다. 대단히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왕권이 되게 예쁘죠. 칼이 칠지도 대단히 세련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백제가 전성기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왕권이 강한지 백제 한번 보십시오. 고구려의 그 강력한 고구려의 고국 원왕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침류왕은 불교 공인인데 요건 백제 설명할 때 이야기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려 입장에서는 왜 하겠습니까? 복수하고 싶겠습니까? 복수를 원하는 고구려와 충돌이 불가피하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왕이 죽었으니까 고구려는 계속해서 백제를 왜 하겠습니까? 복수하려고 쳐들어오겠죠. 그럼 백제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맞짱 떠서 그 가운데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겠습니까? 이때 고구려와 백제가 엄청나게 전쟁할 때 가야하고 신라는 숨죽이고 가만히 있습니다. 강대국에 기가 눌려가지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